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7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50명입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확진자 수가 확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확진자 가운데 13명이 숨졌는데요. 대부분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병원 직원 5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원장부터 의료진과 간병인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초기에 대응할 수가 있죠. 전파를 최소한도로 제약을 하고 막을 수가 있겠죠.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공문을 전달받은 자치단체들은 알려야 할 의료기관을 체크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인보호시설에 출입하는 종사자들,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종사자들은 사실 외부 출입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검사해서 일단 이분들이 음성으로 나오면 사실 환자들한테는 별로 감염의 위험이 없는 거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쳐 대상자는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미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감염은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 환자와 간병인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도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는 지난 한 주간 전체 확진자의 1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인실과 장기 입원자가 많다 보니까 시설 내에 유행이 발생했을 때는 집단 감염으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방역당국은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과 공공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하고 퇴원이 가능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